옛날처럼 은행에서 예적금만 판매하고 대출만 해주던 때에는 이런 문제가 적었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보험 상품도 팔고 이후에 증권 상품, 펀드 상품들도 이렇게 팔고 하다 보니까 과연 은행이 그러한 상품의 판매자로서 적합성을 갖추고 책임감 있게 판매를 해왔는가? 이 상품을 정말 그 수없이 많은 읽어보라고 하는 거를 한 번도 죄송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그 규제를 더 세게 한다고 해서 과연 정말 그런 효과가 날까 이런 의문은 좀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뭐 소속돼 있는 단체의 그 뭐 대표 비슷한 걸 학회에 그걸 해서 이 매년 정기예금을 이렇게 다시 갱신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걸 갔더니 그냥 그 1년 만기된 거를 다시 갱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1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그랬더니 거기 창구에 계신 분들이 새 법이 이제 발효가 돼서 뭐 이것도 하셔야 되고 저것도 하셔야 되고 막 끊임없이 사인을 뭐 도대체 몇 번을 했는지를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봤더니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저도 이런 거에 사실 뭐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거보다 저는 예. 사감정이 섞인 기사 선택이었구나 라는. 예, 약간은 그렇습니다. 예. 그게 아니었으면 이 기사가 과연 눈에 띄었을까 싶긴 한데. 아니, 근데 사실은 이 기사가 권남우 교수님도 픽하고 저도 픽한 거기는 했어요. 근데 말씀드리면 저는 사감정 전혀 없이 픽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기사 제목이 적금 하나 드는데 5분에서 30분이 걸리게 됐다. 그래서 은행 창구 대혼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게 뭐 저도 몰랐는데 10년여를 이거를 뭐 끌어왔던 이슈죠. 예, 2011년에 처음 언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작년에 이게 드디어 통과가 돼서 이제 3월 25일부터 이게 시행이 됐는데 뭐 6가지의 판매 규제가 새로 실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6대 판매 규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열거하자면 6개 열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거는 좀 판매 관행으로서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셨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다 제대로 해야 되는 거라든지 허위라든지 과장 광고는 안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품에 따라서 어떤 위험이 수반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성향에 맞는 상품인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목표라든지 또는 위험에 대한 감수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적합한 상품이 권유가 되어서 가입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판매 원칙으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기존에 이제 뭐 펀드라든지 하는 것들을 가입을 할 때 이런 절차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대 판매 원칙이라는 게 다 적용이 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전 금융 상품에 확대가 된 게 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죠. 저 뭐 펀드 같은 거 가입할 때 빨리 가입해야 되는데 계속 여기도 사인하세요. 뭐 저기도 사인하세요. 뭐 요거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고스란히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써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한참 하는데 이거를 이제 펀드만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도 뭐 보통 예금이나 뭐 적금이나 이런 거 들 때도 그런 절차가 다 필요하고 뭐 인증도 또 받아야 되고 뭐 이제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정말 그냥 일반 소비자의 입장이 금융 쪽에 이제 워낙 멀리 살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과연 소용이 있을까? 이 상품을 정말 그 수없이 많은 읽어보라고 하는 거를 한 번도 죄송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그 규제를 더 세게 한다고 해서 과연 정말 그런 효과가 날까 이런 의문은 좀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금이라든지 적금 같이 굉장히 간단한 상품들에까지 그런 절차를 다 지키게 한다라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왜 은행권에까지 이런 문제가 생겼냐고 하면 사실은 은행이 종합 판매 창구가 된 것에 기인하는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은행에서 예적금만 판매하고 대출만 해주던 때에는 이런 문제가 적었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보험 상품도 팔고 이후에 증권 상품, 펀드 상품들도 이렇게 팔고 하다 보니까 과연 은행이 그러한 상품의 판매자로서 적합성을 갖추고
책임감 있게 판매를 해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은 계속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2010년대부터 초반부터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잘 아시는 그런 네. 사모펀드의 옵티머스, 뭐 라임 라임 이런 뭐 이런 문제들이 거죠. 예, 예. 불거지면서 굉장히 법안의 이 통과가 개정안 통과가 탄력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금융당국의 고민은 뭐 이해가 갑니다. 이게 실제로 뭐 우리가 불안전 판매라는 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든 막아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뭐 취지는 우리가 충분히 뭐 사회 각계의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결과가 좀 석연치 않은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개인정보 보호 때도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뭐 무슨 뭐 웹사이트 가입하고 그러면은 뭐 이거저거 다 뭐 사인하라고 그러는데 결국 그냥 다 사인해버리고 그냥 말잖아요. 그래서 그쵸. 실제로 보호가 되느냐 하면은 보호는 뭐 또 딴 문제고. 그래서 이게 규제라는 게 규제를 많이 하게 되면은 뭐 결국은 문제는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문제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래 것도 자체 다 사라지는 거죠. 아예 아무것도 안 네. 하면은 당연히 문제도 안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규제를 늘리는 게 꼭 과연 해결책인가?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소비자가 이 상품을 좀 더 알고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우리가 뭐 넛지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방법을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뭐 이런 문제가 오늘 뭐 다른 이슈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이런 뭐 규제의 필요성과 과연 규제가 효과가 있는 거냐, 뭐 너무 과도한 건 아니냐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전까지는 요식행위로 끝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펀드 가입하는데 주식이 많이 포함된 펀드를 가입을 하려면 내가 위험갑수성이 되게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펀드를 가입할 수 있고 막 미리 알려주고 답 알려주고 이렇게 시험 보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요식행위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거를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면 전 과정을 녹취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판매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물론 지금은 이제 이게 정착돼야 되는 기간이니까 모든 거래에 대해서 녹취를 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지금 지향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게 어쨌든 정착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정이 예, 될지 되게 사실 저는 지켜봐야 뭐 될것 같습니다. 녹취도 별로 그게 과연 다 뭐 회의적이야. 네, 다 회의적이야. 규제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평소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왜냐면 녹취라는 것도요 이게 그 개인정보 보호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빠져나가는 수단으로 사실 잘 활용이 됩니다. 그 말이면 네가 사인했잖아. 사인을 하고 나면 사실 그 사람 책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녹취를 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그 소비자가 다 알아듣고 녹취를 한 걸로 되는데 과연 현실에서 이렇게 녹취를 할 때 정말 소비자가 그걸 다 알아듣고 정말 판단을 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아씨 빨리 가입해야 되는데 그냥 알았어 이렇게 하게 될까 이런 부분이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실효성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어떤 방법일까라고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신 네. 것 같습니다.